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비통함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의 무게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는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인 지옥이 엄습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위대한 리더십 뒤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 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희망을 일궈냈는지 그 놀라운 정신력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링컨의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과 통찰을 전해줄 겁니다. 한 인간의 내면을 따라가는 몰입감 넘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860년대 초, 미국 대륙은 마치 거대한 균열이 생긴 듯 분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연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웠죠. 바로 이러한 격동의 시기, 분열의 한가운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갓 태어난 나라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뇌와 책임이 놓여 있었죠. 그는 통일된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입성한 링컨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국정 현안과 전쟁의 전운 속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늘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링컨의 삶에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린 아들 윌리였습니다. 윌리는 백악관의 딱딱한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던 작은 햇살 같은 존재였죠. 윌리는 총명하고 활기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백악관 복도를 뛰어다니며 장난치고 때로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불쑥 찾아와 온갖 질문을 쏟아내곤 했죠. 링컨 대통령은 비록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무거운 자리였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고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도 윌리가 나타나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에 앉히곤 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윌리의 엉뚱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윌리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백악관의 엄숙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을 겁니다. 링컨에게 가족은, 특히 윌리는 그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소중한 오아시스였죠.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주름 사이로도 아들을 바라볼 때면 어김없이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링컨 부부는 윌리를 정말이지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윌리가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자 미래였을 겁니다. 백악관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무대에서 링컨은 한편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온화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행복 위로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1861년 4월 남북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총성이 울려 퍼지면서 미국은 피로 얼룩진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백악관의 평화는 깨지고 링컨 대통령은 이제 한 나라의 분열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숙명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의 개인적인 행복은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링컨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윌리와의 행복한 순간들이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을 뿐이죠. 한 가장의 행복과 한 국가의 운명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링컨의 삶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861년 4월 미국 전역을 뒤흔든 남북전쟁이 총성은 백악관의 평화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마치 아스라한 꿈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매일같이 전해지는 참혹한 전장의 소식과 피로 얼룩진 보고서들이 쌓여갔죠. 링컨 대통령은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서 분열된 조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강물처럼 피를 흘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북군의 전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패배 소식은 마치 차가운 비처럼 백악관을 적셨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통곡했죠. 국가의 미래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링컨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링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개인적인 비극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머물며 그의 삶의 빛이 되어주었던 사랑스러운 아들, 윌리가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어린 윌리의 작은 몸은 고열과 고통으로 신음했고 링컨 부부는 아들의 침대 곁을 떠나지 못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병마와 싸우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업무와 고뇌는 잠시 잊은 채 그는 오직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회복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백악관의 화려한 방들은 이제 병실처럼 변해버렸고 윌리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는 링컨 부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윌리의 손을 잡고 어린 아들의 이마를 쓸어주며 간절히 기도했죠.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손은 이제 한없이 작고 연약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차 악화되어 갔고 사랑스러운 윌리는 결국 1862년 2월 9살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의 죽음은 링컨의 삶에 드리워진 가장 어둡고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전쟁의 참혹함과 국가의 분열을 감당해야 했던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링컨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을 위한 헌신과 더불어 개인적인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백악관에는 조기가 걸렸고 한때 윌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차갑고 텅 빈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겪는 이중의 고통은 링컨을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홀로 고뇌했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죠. 과연 그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심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한 가장의 비극이 한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링컨의 삶은 이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윌리의 죽음은 링컨을 깊은 상실감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악관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죠.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고뇌하던 링컨의 모습은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배처럼 한없이 흔들리고 표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들려 있었죠. 고통받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문학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안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신의 섭리를 묻고 때로는 인간의 숙명을 되새기며 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힘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고독한 밤들은 단순한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을 벼려내는 치열한 성찰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인 비극은 링컨에게 더 큰 대의를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역설적인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상실의 고통을 더욱 깊이 깨달았을까요? 어쩌면 그 비통함이 다른 이들의 고통, 특히 노예들의 억압받는 삶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개인의 슬픔이 인류 전체의 자유를 향한 거대한 희망으로 승화되는 변곡점이 바로 이곳
백악관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운명과 노예들의 해방이라는 더 큰 책무를 위해 일어설 것인가. 이 고뇌의 시간은 링컨을 더욱 단단하고 결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연료 삼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전쟁의 전략적 수단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링컨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펜 끝에서 수백만 노예의 족쇄가 풀리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이 결정은 링컨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선언문 서명 직전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 고뇌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중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단호한 표정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딛고 인류의 자유라는 거대한 대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링컨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백악관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미국의 하늘에는 희망의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전쟁이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한 가장의 비극적인 상실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었는지 링컨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의 심연에서 희망을 벼려냈고 그 희망은 마침내 자유를 갈망하던 모든 이들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요.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흐름을 뒤바꿀 강력한 촉매제이자 자유를 향한 불씨를 지피는 거대한 선언이었죠. 이 선언 이후 노예의 신분이었던 흑인들은 북군에 자원 입대하여 용맹하게 싸웠고 전쟁의 양상은 북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참전은 단순한 병력 증강을 넘어 전쟁의 도덕적 대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링컨 대통령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분열된 미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던 1863년 11월, 링컨 대통령은 피로 물든 게티즈버그 전장에서 또 한 번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그곳에서 그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연설을 남겼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단순한 추모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국가를 다시 하나로 묶고 모든 인간의 평등이라는 건국 이념을 재확인하는 웅장한 선언이었죠. 이 연설은 전쟁으로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적의식을 불어넣었고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링컨은 이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865년 그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악의도 없이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는 승리한 북군에게 남군을 포용하고 상처를 치유할 것을 호소했죠. 증오와 복수보다는 화해와 용서로 국가의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긴 전쟁으로 피폐해진 미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패를 떠나 모두가 같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진정한 통합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꿈이 무르익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그때 비극적인 운명이 그를 덮쳤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남부 연합 지지자의 총탄에 의해 링컨 대통령은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지만 그가 뿌린 자유와 통합의 씨앗은 미국 대륙에 깊이 뿌리내려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미국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링컨의 동상과 기념관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류의 영원한 염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채 슬픔을 희망으로 벼려낸 링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회복 탄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 인간의 비극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었는지 링컨의 삶은 그 자체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과 상실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그의 신념은 마침내 인류에게 자유의 빛을 선사하고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위대한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링컨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속에서 더 큰 대의를 위한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링컨과 같은 회복의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